외형을 초가리를 했으니까 이제 안쪽을 초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바로 빼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리를 속 안쪽부터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형을 초가리했으면 이 척에 물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 단면을 좀 잘라줍니다. 피니싱 가우즈나 핑거네일 가우즈로. 여기 너무 날카로우면 살짝 접어줘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가다가 손을 댈 수도 있어요. 초가리의 경우는 여기 두께를 최소한 2cm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그거보다 얇게 하면 만약에 이렇게 생목이다 보니까 많이 틀어져서 타원형이, 건조 과정에서 타원형이 돼버리거나 그럴 경우 너무 편차가 심해서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리 할 때. 그러니까 좀 두께를 주셔야 돼요. 바닥 두께도 조금 두께를 주셔야 되고요. 2c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cm. 그 다음에 이제 깊이도 한 2cm 정도 여유를 줘서 구멍을 좀 뚫어줍니다. 아나보리칼로 조금 더 넓혀주고요. 만큼 이렇게 둥글게 타줍니다. 둥글게 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을 좀 납작하게 한번 타줍니다. 너무 넓지 않게 좁게 정도. 일단 이 정도만 타주고, 한 제법 넓은 약 45mm 정도, 40mm에서 45mm 정도 파주고요. 그 다음에 칼받침대를 한 1cm 정도 더 높여주시고, 이제 갈퀴칼로 여기를 더 둥글게, 여기부터 걸어서 해줍니다. 가루의 형태, 안쪽 가루의 형태는 그러면
여기 이 5cm, 4.5cm 정도는 반듯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둥글게,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 그 안쪽 모양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파서 초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쪽부터 이제 손을 볼 거니까 요걸 한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가리를 이제 아까 오전에 초가리를 해서 속파기를 초가리까지 끝낸 상태에서 이제 원래 생목일 경우는 최하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는 이걸 건조를 해서 자연 건조 기준이에요. 다시 재가를 하게 된다.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목재가 기건 함수율이 15% 이내로 떨어져야 변형이라든가 활열에 의한 크랙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기다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다시 재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초가리를 해가지고 보관은 그 말리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건조 기준이면 일단 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직사광선, 그 다음에 외부에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갈라짐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 마른 나무도 목재를 재단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창고 안에 들여놨어도 문을 열고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그쪽 위치에다가 그냥 처박아뒀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크랙이 착착 갑니다. 말랐다고 해서 그 크랙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재는 이렇게 뭐냐면 외부의 온도의 영향에 민감해요. 그래서 마감을 해야 하고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원목 때부터 원목 때부터 목재를 실내에 보관해뒀던 것은 그나마 비를 덜 맞고 직사광선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건조가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조건에서 건조된 나무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밖에다 놨는데 직사광선을 많이 쬐기도 했지만 비도 많이 맞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습한 거기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곰 삭고 청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막 그 곰팡이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것들은 재단했으면 빨리 초가리를 해서 외부 공기를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라놓고 내일 내가 재단했는데 오늘 피곤해서 일 못해, 내일 자르자 그래놓고 덮어놓지도 않고 요런 그 출입문 있는 데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러면은 1시간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해놓고 잠깐 누워있다 했다가 가서 한숨 때리고 딱 와서 보면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리가 필요한 경우가, 목재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요. 얇을수록 잘 갈라지고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꺼웠을 때 크랙이 잘 갑니다. 그 판재를 켜가지고 건조해보면 알잖아요. 얇은 판재들은 그냥 처박아 놔도 1치 이하들은 웬만해서 크랙 안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우드 슬랩으로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것들 관리 잘못하면 어때요? 쭉 가버리잖아요, 크랙이. 근데 원목 같은 경우는 단목으로 잘라놓으면 안 좋은 점이 크랙이 좀만 가도 짧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목은 장목으로 보관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쭉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근데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 떼도 그 부분만 떼내면 안쪽으로는 크랙이 없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단목으로 잘랐을 때는 길이가 조금 길수록 갈라짐이 심하다는 거. 활열이라고 하죠. 나무라는 것은 특성이 나이테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으로 기준으로 해서도 강도가 다 다르고 세포의 어떤
그 입자의 그 조밀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군데군데 어떤 그 목재의 강도가 다 틀리고 활열이라고 하는 당기는 힘에 작용을 하면 강한 쪽에서 무른 쪽을 잡아 당겨 버리면 그대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건조 조건은 너무 건조해도 안 좋고 너무 습해도 안 좋아요. 그리고 외부 공기나 직사광선은 아예 차단된 음건을 해야 됩니다. 음건을 하고 공기가 약간은 안에서 도는 순환되는 공기는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꽉 막힌 공간에서 공기가 차단돼 있으면 나무가 그런 데다가 약간 습하면은 곰팡이도 많이 슬고 오히려 안 좋죠. 나무가 성질이 너무 이제 떠버린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기는 좀 순환이 되겠지만 외부에 건조한 공기가 제일 취약합니다. 습한 공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외부에 건조한 때, 뭐 가을철에나 이럴 때, 봄, 가을철에는 건조하잖아요, 공기가. 그때 오는 바람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봄에 나무가 잘 갈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건조 기계를 썼을 경우 건조 스케줄을 따라서 뭐 빠른 건조기 아주 고가의 장비들은 며칠 안 있어도 다 건조되고 또 뭐 급하게 건조할 때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 건조기로 하면은 뭐 거의 몇 번 집었다 뺐다 여러 번만 하면은 건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는 기물은.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진공 열 순환식, 이게 약간의 공기 대류를 진공 상태에서 히터를 이 아래에서 작동해서 공기의 대류를 일으켜서 온도를 데피고 그러면 진공 상태, 이 챔버 안의 진공 상태는 이제 완전 진공은 아니겠죠. 진공을 감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건조기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감압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60헥토파스칼 마이너스 60헥토파스칼까지 진공압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것은 이제 진공압을 떨어뜨려 주는 것은 수봉식이 있고 또 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진공 펌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저희 건조기는 수봉식으로 했어요. 물을 계속 넣어줘서 물을 데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면 진공이 이제 더 이상 안 차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순환시켜주면서 진공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이너스 60헥토파스칼까지 떨어뜨려주면 거의 진공 상태로 건조할 때 최적화가 돼요. 거기서 아래쪽에 아쿠아 그 히터가 있어요. 일반적인 히터는 물에 닿으면 다 못 써지니까 이게 물에서도 견디는 그 히터를 넣어서 챔버 안에 넣어서 공기를 대류를 시켜주는데 약 최고 온도 올렸을 때가 한 60도 60도 그 이상 올리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60도까지 올리면 진공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100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60도면 물이 끓는 온도죠. 60도 정도면 물이 끓는 온도니까 60도가 안 돼도 돼요. 저는 보통 50도까지만 올리고 대신에 조금 서서히 50도까지 올려서 건조 기간을 조금 길게 해주는 게 그 불량률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뭐 일주일 정도 건조하라고 하는데 저는 배로 늘려서 14일 건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꺼내면 잘 마르면 처음에 쟀을 때 함수율 체크기로 체크해보면 와그너 걸로 체크해보면 한 7% 미만이 나와요. 그래서 기관 함수 가형 건조의 어떤 함수율이 15%일 때보다 더 떨어지죠.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래야 꺼내면 다시 목재는 원 상태로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외부의 습기를 좀 빨아 당겨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거의 15%대까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자연 건조보다는 함수율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아무리 물을 끌어당겨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건조기를 쓸 경우 제가 조금 사용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을 말씀드리면, 진공 건조기를 쓸 경우 만약에 진공 건조기는 어떤 건조기는 써가지고 7%대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뚜껑이 있는 머그컵이나 밥그릇을 만들겠다. 아니면 거울집도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갔거든요. 동그라면 거울 그 틀을 나무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의 일반 자연건조에서는 15%로 떨어뜨려 가지고 해도 나무가 조금씩 수축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딱 맞게 해놓으면 나중에 꽉 끼어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조기에서 빼가지고 안 기다리고 바로 속파기를 했어요. 그것도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텀블러, 스테인리스가 들어가는 텀블러를 가공해보면서 그걸 알아냈어요. 그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텀블러를 팔려고 하는데 기계로 일정하게 파는 거예요. 텀블러는 어차피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거 똑같은 거니까. 하고 딱 맞춰서, 끼워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로 해갖고 뚫으면 되겠다고 뚫었어요. 한 200개 정도를 뚫었는데, 깎으면서 보니까 헐렁헐렁해져 버려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조금 안에 있는 이게 목재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가 외부의 공기를 계속 이제 조금 빨아 당기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던 게 부풀어 오르면서 조금 넓어진 거예요. 수분, 이게 함수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건조기에 빼서 바로 속파기나 뭐 이런 거 가공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그냥 초과리 된 상태에서 그대로 둬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내가 빨아들일 만큼 빨아들이고 더 이상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꽉 빨아당길 수 있을 만큼 빨아당기려면 더 이상 얘를 이제 안 빨아당길 정도로 이제 딱 된단 말이에요. 나무 성질은 죽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씩 빨아당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깎으면 안 변합니다, 이제. 그거 나중에 혹시 진공 건조기를 도입을 해서 쓰시면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진공 건조기로 해가지고 건조를 하면 목선반 작업할 때 뭐가 조금 단점이냐면요, 나무가 물풀의 나무를 건조를 하면 깎으면 이제 독덩어리가 되니까 이 톱밥이 아주 뭐라 그럴까, 가시처럼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데 이 옷으로 들어가면 엄청 찌릅니다. 그 정도로 나무가 단단해지면서 뭐냐면 조직과 조직은 다 해체돼서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적인 거죠. 그래서 자연 건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근데 비용이 문제고, 자, 이제 이 재가리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눈질도 그렇고 선질도 그렇고 외형을 먼저 깎아주고 안쪽 파기를 대부분 하는데, 우리가 3합볼, 4합볼 할 때는 작은 거부터 해서 끼워보면서 해야 하다 보니까 외형부터 깎으면 그걸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속부터 작업을 하고 속을 판 다음에 돌리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약간 두껍게 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머리목에 끼워서 최종적으로 얍삭하게 두께를 잡아서 끝내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두 번째 짝이다, 그리고 첫 번째 짝을 하나 만들어 놨다, 외형까지 다 깎아 놨다, 그러면 여기에 끼워 보면서 여기에 알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딱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납작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나중에 머리목에 끼워서 바닥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측정을 잘 해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지금은 제가 임의로 정해진 치수가 없고 지금 초가리 사이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두껍게 여기에서 이제 정해드리면 원래 여기 지름에서 약 5mm씩만 줄입시다. 그래서 여기 그 번역 캘리퍼스로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요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에서 한 5mm만 내가 줄이자 생각해요. 5mm도 너무 크네요. 한 3mm 대수심 좀 크게 하는 게 좋으니까 2mm만 줄입시다. 2mm 살짝만 줄이자는 거예요. 꼭 2mm라 할 필요 없고 2mm로 이렇게 그냥 정해도 돼요. 근데 1mm나 거의 없이는 하지 마시고, 자 줄이되 얘를 전체적으로 다 깎지 마시고 표시해 놓은 부분만큼 테이퍼로 스핀들 가우지 같은 걸로 테이퍼를 줘줍니다. 여기 표시된 만큼 테두리를 이렇게 살짝 죽여놔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흔들릴 잔상이 있으면 조금 깎아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속하기 작업을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더 깎아줄게요. 지금 그 선 잘라진 만큼 했는데, 그 전에 여기를 조금 더 한번 깨끗이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테이퍼 해놓고 다시 할게요. 여기서 좀 깨끗이 자르려면 스핀들 가우즈보다는 가리칼로 아주 먼지처럼 날려주면 더 끄김없이 깨끗하겠죠. 알고리 칼로 할게요. 살짝만 걸어서 먼지처럼 날려주세요. 처럼 날려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뜯김이 없이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스핀들 가우지를 하는 것보다 깨끗해요. 단 여기를 날려놓고 오셔야 돼요. 여기 빠진 상태에서 여기 보풀하기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릇의 두께를 어느 정도 할 건가를 정해서 너무 얇게 하지 마세요. 한 3mm 정도로 해볼게요. 테두리 두께, 위에 테두리 두께를 3mm. 이 정도예요. 여기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요 깊이 게이지하고 내가 어느 정도 팔 건가를 미리 정해놔요. 여기 지금 밑에서 그래도 한 나중에 깎아내려고 하고 여기 척 끝부분에서 보통 한 1cm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하세요. 그러면 요 깊이도 몇 밀인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뒤집어서 할 때 높이를 정하는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로 맞춰 놓고 한번 재보면 아직 지금 한 2cm 가까이 안쪽으로 더 파줘야 돼요. 지금 그러면 미리 파지 말고 여기를 이제 표시되는 데만큼 옷갈고리나 갈키로 더 넓혀줍니다. 여기를. 표시 버튼선 표시될 때까지 아예 처음부터 깎아버려요. 살짝 남겨둬도 된다. 이렇게 선이 살짝 보이게. 그 다음에 여기 그 지금 반듯한 면에서 여기 돌아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일단 한번 깎아줘요. 이렇게 깎아주고 지금 막 아주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제 깊이를 이렇게 해놓고 깊이를 지금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좀 더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로 한번 살짝 더 파주고 한번 또 깊이 게이지로
재보고 어느 정도 두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얘가 여기에 달 때까지 좀 파줍니다. 조금만 더 파면 돼요. 이렇게 파놓고, 자, 이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거 보면은 여기를 제 초가리 때도 4cm 정도 이렇게 반듯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안쪽에 뭐가 들어간 게 밑에 바닥이 한 3.8cm다 그러면 약간 떠야 되니까 한 4cm로 반듯한 면을 놔야 그릇이 딱 안착되겠죠. 둥글 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바닥 안쪽에 있는 그릇이 얹히는 자리예요. 네,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얘를 아까는 4cm로 초과할 때는 했는데 조금 더 넓혀봅시다. 4cm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약 한 5cm로 반듯한 바닥면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원래 이제 5cm를 해가지고 얘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그걸 표시해 주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콤파스로 5cm를 재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해서 대충 왼쪽으로만 그 힘이 닿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줍니다. 해주고 여기까지요.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서 일단 갈고리 칼이나 칼받침대를 놔주고 아나고리 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한번 파줍니다. 표시된 햇살. 파주고 이제 요만큼을 또 둥글게 없애줘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갈키로 붙이고 여기서 걸어서 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너무 뾰족하게 들어가지 않게 여기를 좀 더 넓혀줄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컴파스로 다시 한번 재봐요. 5cm가 됐는지. 조금 좁죠? 근데 다시 한번 표시해가지고 정확하게 5cm를 해가지고 5cm까지 넓어지게 표시를 해서 거기까지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반듯하게. 그래서 5cm가 살짝 넘어도 돼요. 조금 커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 이제 갈고리 칼로 할게요. 칼 같은 데로. 그래서 반듯하게 이렇게 갑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갈키로 여기 턱 부분부터 해가지고 둥글게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자, 이제 목발고리로 일단 한번 여기가 부드럽게 굴곡이 있는지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뒷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잡혔으면 다시 갈고리 칼로 조금 예리하게 베어줍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몸을 많이 쓰면서 네. 이 돌아가는 부분을 이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날 등을 얹혀서 베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갈키로 조금 더 면을 골라줍니다. 해주고, 이제 잘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나는 더 좀 세밀하게, 이게 약간 굴곡이 있는 것 같다 싶고 그러면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바닥면을 하지 말고요, 옆면만 살살 굴곡이 있는 장면을, 자, 이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써요. 이렇게 하시려면 칼라티를 더 덮이고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서부터 여기만 묶게 이렇게 틀어주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돌아오고. 바닥까지 끄고 가지 말고 바닥을 살짝 뜬 상태에서 떼야 돼요. 바닥이 여기 끝 가버리면 팔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쪽이 됐으면 사포를 쳐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온폭하게 둥글게 까는 걸 잘 연습을 해야 나중에 한 맞힐 때 요령이 생겨요. 그냥 막 이상하게 뾰족하게 폭을 판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 합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둥글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가운데 중간에서 걸려버릴 수 있어요. 합이. 그래서 합이 포개지긴 했는데 밑에 바닥이 떠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포는 이 선질 같은 경우는 파워 샌딩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면이 크랙이 생겨요. 열이 발생하면 단 크랙이 생기니까 이게 손으로만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포를 다 찼다고 하고,
폈다고 하고 대충 여기서 이제 빼기 전에 여기 좀 더 두께를 잡아주고 빼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게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바닥 꺾어지는 부분까지 반듯한 면이 몇 밀인지 확인을 해고요. 여기까지 경계지점이 여기요. 이 정도.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걸 바닥에다가 이 바깥쪽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그렇게 얇은 게 아니면 너무 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뒤집어서 박을 때 깨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좀 두껍게 하는데 그래도 좀 내가 두께가 있어서 조금 잡아줘도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깎아줘도 돼요. 왜냐면 이 두께를 균일하게 해놔야 살짝 손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다시 가공해야 되나 그런 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얇으면 박을 때 깨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일정한 두께로만 일단 작업을 해줍니다. 스핀들 가우지나 핑거네일 가우지로 일단 옆핀 가우지 한번 해줍니다. 조금 두껍게 잡아주세요. 두께를 보면서 두께가 여기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지금은 좀 큰 차이가 나요. 이렇게 척을 손대면 안 되니까 좀 척 있는 부분은 제껴두고 여기 이 부분만 두께를 좀 비슷하게 잡아줍니다. 정도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만 대충 이게 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비슷한 두께로만 해서 빼서 다시 이제 외형 작업을 머리목을 띄워서 할 거예요. 그래서 빼고 여기까지 일단 실습을 해보십시오. 보시고 겉목이 살짝 올라가면